어제 아침에 진짜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이랑 투자자분들 아마 모니터 보면서 자기 눈을 한참 의심하셨을 겁니다. 맞아요. 저도 아침에 숫자 보고 시스템 오류인 줄 알았거든요. 그니까요. 지난 한 달 내내 진짜 끝없이 추락했잖아요. 매일 계좌 열어보는 게 두려울 정도로 완전 피바다 같던 시장이었는데 네, 완전히 패닉장이었죠. 근데 코스피가 단 하루 만에 무려 8.44%라는 진짜 역사적인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단숨에 5,400선을 뚫어버리면서 말이죠. 와, 하루에 8%라니 진짜 대단한 수치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026년 4월 2일 아침 전 세계 투자자들의 책상 위에 놓인 이 따끈따끈하고 되게 혼란스러운 장전 브리핑 자료들을 오늘 저희 테이블 위에 쫙 펼쳐놓고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표면적인 숫자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들을 파헤쳐 보는 거죠. 이번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코스피처럼 그 국가 경제 전체를 담고 있는 거대한 지수가 하루에 8% 넘게 움직였다는 건요. 이게 단순한 변동성 이상의 의미를 갖거든요. 그렇죠. 보통 개별 테마주나 소형주에서나 불법한 숫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숫자가 국가 지표에서 나왔다는 건 그동안 시장 전체를 짓누르던 아주 거대한 댐 하나가 와르르 무너졌다는 뜻이니까요. 와, 댐이 무너졌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들을 보면 겉으로는 막 샴페인 터트리고 축제의 팡파레를 울리는 것 같지만 그 데이터의 행간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탐구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피바다 같던 시장을 하루아침에 전 세계적인 축제장으로 만들어버린 두 가지 거대한 동력, 바로 종전 기대감과 WGBI, 즉 세계국제지수 편입이라는 거대한 방아쇠들을 먼저 해부해보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죠.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이 표면적인 폭등 뒤에서 조용히 비상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대 자본의 움직임도 볼 겁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 우리가 직면한 아주 차가운 경제 지표의 현실까지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건 역시 이겁니다. 엄청난 폭등의 트리거가 다름 아닌 정치인들의 말, 그 단어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네요. 네, 맞아요. 어떤 구체적인 경제 지표나 기업의 실적 발표가 아니었죠.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 이란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그 종전 관련 발언들, 그게 전 세계 금융시장의 스위치를 동시에 확 켜버린 겁니다. 말 한마디의 위력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엄청나죠.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유럽의 닥스 지수, 그리고 영국 FTSE 100 지수가 똑같이 1.85% 상승 마감했고요. 아시아 증시 전체가 진짜 폭발적인 랠리를 보였습니다. 한국 증시 반응도 장난 아니었잖아요. 네, 특히 한국 시장이 폭발적이었는데 코스피랑 코스닥 양쪽 시장 모두에서 장중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만 벌써 5번째 기록이거든요. 매수 사이드가라는 게 그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의 주문이 너무 막 폭발적으로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시스템 자체가 과열을 막으려고 아예 5분 동안 거래를 강제로 딱 멈춰버리는 그런 조치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잠깐 열 좀 식히자는 거죠. 게다가 자료를 보니까 어제 하루 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무려 4조 원을 순매수했더라고요. 와, 4조 원이라니 저는 이 상황 보면서 약간 그 한 달 동안 물속에 억지로 꾹 눌러놓았던 거대한 비치볼이 떠올랐어요. 아, 비치볼 뷰 아주 좋네요. 그쵸.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손으로 아주 강하게 억눌러놨던 비치볼이 그 종전이라는 말 한마디에 짓누르던 힘이 딱 사라지자마자 물 위로 미친 듯이 튀어오른 거죠. 네, 억눌렸던 에너지가 한 번에 터진 겁니다. 근데 이쯤에서 좀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듭니다. 이게 단지 정치인들의 어떤 긍정적인 발언에 시장이 맹목적으로 반응하는 일종의 희망회로인 건가요? 아니면 시장이 실제로 평화라는 환경이 가져올 펀더멘털의 변화를 아주 이성적으로 개선해서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건가요? 겉보기에는 그냥 다들 환호하면서 눈에 띄는 주식을 닥치는 대로 막 쓸어 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네, 저도 어제 장 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묻지마 매수 아닌 거 하고. 그런데 브리핑 자료에 나와 있는 섹터별 수익률 데이터를 한꺼풀만 살짝 벗겨보면요. 시장의 민낯은 진짜 놀라울 정도로 차갑고 계산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계산적인 건가요? 미국 증시의 주요 상승 종목을 한번 보시죠. 인텔 같은 반도체, 일라일릴리 같은 헬스케어, 운송 및 항공주,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주식들이 랠리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종목이나 박 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잠깐만요. 운송이나 항공주는 전쟁 끝나면 비행기 많이 뜨니까 오르는 게 이해가 가는데
헬스케어랑 반도체가 종전 발언에 환호했다는 건 직관적으로 딱 연결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전쟁 끝나는 거랑 신약 개발하거나 반도체 파는 기업의 수익성이 당장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영공의 정상화에 있습니다. 영공이요? 아, 비행기 다니는 하늘길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중동 전쟁이 격화되면서 그동안 물류 비용, 특히 해상 운임이랑 항공 화물 비용이 진짜 천문학적으로 치솟았거든요. 아, 배들이 홍해 쪽으로 못 가고 빙 돌아가고 막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일라이 릴리 같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들을 생각해 보세요. 의약품은 특성상 온도 조절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콜드체인 항공 물류를 대규모로 사용합니다. 아하, 비싼 항공 물류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 기업들 역시 총각을 다투는 아주 첨단 부품들을 전 세계로 끊임없이 비행기로 실어 날라야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전쟁이 휴전으로 향하고 닫혀있던 영공이 다시 열리고 유가까지 안정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들을 짓누르던 막대한 운송 비용이 극적으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와,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시장은 막연히 전쟁 끝나면 좋겠다 이런 감정에 4조 원을 베팅한 게 아니었네요. 네, 철저한 계산이었죠. 평화가 가져올 물류비 감소와 마진율 상승이라는 아주 정확한 재무적인 펀더멘털에 베팅한 겁니다. 단순히 평화라는 상징성이 아니라 진짜 엑셀 시트상의 운송비 항목이 줄어드는 걸 미리 계산해서 움직인 거군요. 진짜 철저하게 실적 기반의 반응이네요.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게요. 그렇다면 이 계산기가 얼마나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데이터를 살펴봐야겠습니다. 바로 원유 시장입니다. 네, 원유 시장 흐름도 아주 흥미로웠죠. 자료를 보면요. 종전 기대감 덕분에 유럽이랑 중동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0.104달러로 무려 3%나 급락했습니다. 네, 3%면 원유 시장에선 꽤 큰 폭이죠. 전쟁 프리미엄이 빠진 거니까 이건 당연히 이해가 가요. 근데 기묘하게도 같은 원유인데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즉 WTI는 99.31달러로 2달러 넘게 상승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상반된 움직임이었죠. 아니 같은 기름인데 한쪽은 급락하고 한쪽은 오르고 이 상반된 움직임의 원리는 대체 뭔가요? 이 지점이 바로 원유 시장 참여자들이 정보람 리스크를 어떻게 분리해서 가격을 매기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메커니즘입니다. 정보를 분리한다고요? 네. 일단 브렌트유는 지리적으로 중동이랑 유럽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유종이거든요. 당연히 이란이랑 이스라엘 같은 중동의 무력 충돌이라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가격에 잔뜩 끼어 있었죠. 네, 불안하니까 가격이 붙었던 거죠. 그런데 휴전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딱 나오자마자 컴퓨터 알고리즘이랑 트레이더들이 즉각적으로 그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을 딱 3%만큼 걷어내 버린 겁니다. 3%가 정확히 전쟁 리스크 값이군요. 반면에 WTI는 그럼 중동의 평화라는 거대한 뉴스보다는 자신들만의 다른 지표에 반응했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WTI는 미국 텍사스 쿠싱 지역의 재고량 그리고 북미 지역 자체의 수급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브리핑 자료를 보면 그 WTI 상승 배경으로 오펙 감산 연장 그리고 미국 내 원유 재고 이슈가 명시되어 있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전장이 멈추든 말든 당장 산유국 모임인 오펙이 기름 생산량을 계속 줄여서 가격을 억지로 방어할 것인지 그리고 미국 내 공장들이 기름을 지금 얼마나 소비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이 수급 펀더멘털에만 집중한 겁니다. 와, 평화라는 똑같은 글로벌 이벤트를 두고도 자산의 종류랑 지리적 특성에 따라 시장이 얼마나 다른 논리로 굴러가는지 보여주는 진짜 생생한 사례네요. 네, 팩트를 철저히 분해해서 각자의 논리대로 가격표를 다시 붙이는 거죠. 소름 돋네요, 정말. 자, 이렇게 주식시장이랑 상품시장이 철저한 계산을 바탕으로 아주 화려한 폭등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선을 살짝 다른 곳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면을 봐야죠. 이번 자료 분석에서 우리가 마주한 아주 기묘하고 좀 모순적인 경고등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FICC, 그러니까 채권, 외환, 상품 시장이랑 펀드 자금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겉으로 보이는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요. 당장 은행 가서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뚫어서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제 말이요. 특히 한국 시장에 적용된 WGBI, 즉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라는 요소는 이거 엄청난 호재니까요. 그렇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WGBI 편입 호재에다가 글로벌 달러 약세 흐름까지 맞물리면서
원달러 환율이 1,445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원화 가치가 강해진 거죠. 네, 환율도 안정세를 찾았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이 방송 듣고 가신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코스피가 하루에 8% 넘게 오르고 기관이 막 4조를 쓸어담고 환율까지 안정되는 이 완벽한 잔칫날에 브리핑 자료 중반부에는 제 눈을 의심케 하는 문장이 하나 딱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문장이었죠? 지난주 글로벌 주식 채권형 펀드에서 이례적이 동반 순유출이 일어났고 특히 주식형 펀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자금이 빠져나갔다. 네, 진짜 뼈를 때리는 문장이었죠. 아니 잠깐만요. 모두가 주식을 사들여서 지수가 5,400을 뚫었는데 정작 거대 펀드들을 굴리는 글로벌 자본은 역대 최대 규모로 돈을 빼서 도망갔다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아까 상황 설명하실 때 비치볼 비유하셨잖아요. 네네. 이 펀드 자금의 거대한 유출 현상을 설명하자면 이번엔 파티장의 VIP룸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VIP룸이요. 네, 코스피 8.44% 급등은 플로어에서 벌어지는 엄청 화려한 댄스 파티입니다. 종전 기대나 WGBI 편입 같은 그 데일리 뉴스에 즉각 반응하는 알고리즘 트레이딩들, 그리고 단기 모멘텀 자금들이 춤추면서 신나게 놀고 있는 거죠. 네, 완전 열광의 도가니죠. 그런데 정작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스마트머니, 즉 진짜 거대 자본들은 지금 조용히 짐을 챙겨서 VIP룸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고 있는 형국인 겁니다. 헐, 아니 거대 자본들이 이 당장의 축제를 안 즐기고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들은 지금 오늘과 내일의 수익률보다 더 먼 곳, 즉 시스템의 어떤 기초공사에 금이 가고 있다는 걸 본 건가요? 브리핑에 등장하는 다른 지표들을 딱 연결해보면요. 그들의 시야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지표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어제 OBP 상승해서 4.309%를 기록했거든요. 자료에서는 그 이유를 매파적인 FOMC 기조라고 짚고 있습니다. 아, 중앙은행의 태도요? 네. 그러니까 중동전쟁이 휴전으로 가든 말든 한국이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되든 상관없이 미국 중앙은행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불씨가 안 꺼졌다. 이렇게 판단해서 금리를 쉽게 안 내리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 고금리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거대 자본에게 고금리의 장기화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이거든요. 게다가 자료 하단에 진짜 짧게 언급된 블랙호크라는 기업의 나스닥 상장 자격 미달 통보 소식, 이거 보셨죠? 네, 봤어요. 근데 개별 기업 하나가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한 게 그렇게 큰 거시경제적인 의미를 갖나요? 그냥 경영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블랙호크라는 특정 기업의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현상은 고금리 환경이 길어지면서 자금 조달에 실패한 한계 기업들, 우리가 흔히 좀비 기업이라고 부르는 곳들의 고리가 드디어 뚝뚝 끊어지기 시작했다는 구조적인 경고 신호인 겁니다. 와, 징후라는 거네요. 네. 스마트머니는 당장의 종전 뉴스라는 달콤한 진통제보다 이 고금리와 기업 부실이라는 시장 내부의 무서운 암세포를 훨씬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팔아치우고 현금을 확보하거나 다른 것으로 피난을 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그 빠져나간 천문학적인 자금들이 대체 어디로 숨어들고 있는지를 추적해야 하잖아요. 근데 브리핑 자료가 보여주는 그들의 피난처는 그야말로 기괴함 그 자체입니다. 네, 진짜 극단적이었죠. 자료를 보면요. 전통적인 최고 안전자산인 금값이 온스당 10만 3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엄청 올랐습니다. 네, 금은 원래 위기 때 오르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변동성이 크고 위험한 자산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 역시 ETF 순유입이 지속되면서 정확히 똑같이 10만 3천 달러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죠. 아니, 극단적인 안전자산이랑 극단적인 위험자산이 똑같이 10만 달러를 뚫고 동반 상승한다는 건 이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완전히 두 갈래의 극단으로 쫙 찢어져 있다는 뜻 아닙니까? 높은 곳에 자리 잡은 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를 대변하는 거거든요. 본능적인 공포요? 네, 거대 자본은 지금 국가기관이나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화폐 시스템 자체, 즉 달러나 법정통화 기반의 주식시장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서서히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을 양극단으로 대피시키는 거죠. 아, 그래서 완전히 다른 두 자산으로? 네, 한쪽은 국가화폐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인류가 수천 년간 믿어온 불변의 실물 자산인 금으로 도망치자. 이런 전통적인 해치 수요인 거고요. 금고에 넣어둘 수 있는 진짜 금속이요? 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전혀 다른 철학으로 접근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다른 한쪽은 아니야, 중앙은행이 금리를 지들 맘대로 조작하고 돈을 막 찍어내는 이 시스템 자체를 아예 벗어나야 돼. 와, 시스템 탈출. 네, 아예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수학적이고 탈중앙화된 디지털 대체 자산, 비트코인으로 피난하자라는 논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코스피가 8% 폭등하는 아주 신나는 파티가 열렸지만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는 이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이나 완전 묵시록적인 시스템 붕괴에 대비하는 거대한 양극단의 보험 가입이 동시에 막 일어나고 있었다는 의미네요. 정확합니다. 위에서는 막 화려한 폭죽 터트리면서 샴페인 마시고 있는데 발밑에서는 조용하고 아주 분주하게 티타늄으로 방공호를 파고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듣고 나니까 어제 그 엄청난 폭등장이 마냥 즐겁게만 보이진 않습니다. 네, 시장은 항상 이면을 봐야 하니까요. 자, 이런 입체적인 통찰을 우리 머릿속에 딱 담고 이제 오늘의 현실,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브리핑 자료의 첫 페이지, 실시간 지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상황을 보시죠. 4월 2일 아침 현재 코스피 5,478.70, 등락률 플러스 0.00%, 코스닥 플러스 0.00%, 미국 나스닥과 다우존스 모두 플러스 0.00%. 네, 모든 게 0이네요. 어제 8%씩 막 미친 듯이 널뛰면서 수백조 원을 움직였던 글로벌 증시가 지금 이 순간 완벽하게 0%의 보합세, 즉 무서울 정도의 정지 상태에 멈춰 있습니다. 저는 이 0.00%라는 숫자를 보면서 롤러코스터가 딱 떠올랐어요. 오, 어떤 면에서요?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레일의 가장 높은 정상까지 쫙 올라간 롤러코스터가 아래로 확 내리뻗치기 직전, 혹은 평행선을 달리기 직전 모든 것이 완전히 딱 멈춰버리는 그 숨막히는 1초의 찰나 말입니다. 아, 롤러코스터의 정점이라는 표현이 지금 시장의 극도의 긴장감을 아주 잘 설명해 주네요. 어제 하루 만에 기관이 코스피에 4조 원을 쏟아부었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아침에는 단돈 1원도 섣불리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눈치게임 최고조네요. 시장이 이렇게 숨을 죽이고 있는 이유는 아주 명확하죠. 어제까지 시장을 막 끌어올린 게 정치인들의 말이었다면 오늘은 롤러코스터 앞에 레일이 제대로 잘 깔려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차가운 경제의 민낯을 마주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대기 중인 주간 증시 캘린더의 무게감이 진짜 엄청나거든요. 당장 오늘 한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대기 중입니다. 시장의 예측치는 2.4%로 나와 있죠. 네,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그리고 한국 증시 시가총액의 거대한 기둥, 삼성전자의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고요. 바다 건너 미국 상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미국 쪽 일정도 빡빡하죠.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에 이어서 내일은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비농업 고용지수 NFP 발표까지 이어집니다. 하나하나가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빅 이벤트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CPI 예측치가 2.4%인데 만약 오늘 발표될 실제 물가지수가 이 예측치를 훌쩍 뛰어넘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 막 쏟아져 들어온 기관의 4조 원 매수세랑 종전 기대감이 이 인플레이션의 공포를 방어해 줄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한 펀더멘털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까? 솔직히 방어하기 매우 어려울 겁니다. 어렵네요. 네, 왜냐하면 아무리 거대한 지정학적 호재나 WGBI 같은 제도적 개선이 있어도요. 결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지탱하는 핵심 뼈대는 물가 통제랑 기업의 실적이거든요. 기초 체력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만약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았다는 데이터가 딱 나오면 어제 시장을 흥분시켰던 종전이라는 재료는 순식간에 힘을 잃어버립니다. 바로 유통기한 끝나는 거군요. 네,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릴 명분을 완전히 잃게 되고요. 고금리는 기업들의 대출 이자 비용을 폭증시키겠죠. 게다가 물가 상승은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을 박탈해서 결국 지갑을 닫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길이 열리고 운송비가 줄어들어서 기업 마진 좋아지겠다 기대했는데 정작 그 물건을 사줄 소비자들이 이자 갚느라 돈이 없어서 지갑을 닫아버리면 어제 8% 올랐던 주가 상승분은 진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더해 만약 삼성전자의 실적까지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상상하기도 싫네요. 시장을 지배하는 알고리즘이랑 투자자들은 즉각적으로
코스피 5,400이라는 지수는 기업의 진짜 돈 버는 능력에 비해 너무 앞서간 신기루였구나. 이렇게 아주 차갑게 재평가할 겁니다. 가차없이 던지겠네요. 그렇죠. 브리핑의 마지막 핵심 관전 포인트에 CPI 상승 시 금리 우려 및 코스피 조정 가능이라고 명시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현재 전광판의 그 0.00%는 이 거대한 시험대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먼저 방아쇠를 당기지 않겠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극도의 경계심 그 자체인 거죠. 와, 모든 경제 지표랑 심리가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쫙 연결돼 있다는 걸 오늘 진짜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네요. 거시경제는 정말 모든 게 유기적으로 얽혀 있으니까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본 2026년 4월 2일자 장전 브리핑의 거대한 퍼즐을 한데 모아서 압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의 표면은 의심할 여지 없는 아주 화려한 축제였습니다. 한 달간의 고통을 끝내줄 중동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한국의 WGBI 편입이라는 쌍끌이 호재가 거대한 랠리를 만들어내면서 코스피를 단숨에 5,400으로 밀어 올렸죠. 겉보기엔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이면의 데이터들은 곳곳에서 빨간 경고등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거래 자본들은 정작 주식형 펀드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탈출하고 있었고요. 그 빠져나간 막대한 돈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증명하듯이 금과 비트코인이라는 양극단의 피난처로 쏠려서 똑같이 13만 달러라는 기이한 동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VIP들은 이미 짐을 싼 겁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라는 경제의 진짜 쌩얼. 이 쌩얼이 어제의 8% 환호가 진짜 실체가 있는 구조적인 상승인지 아니면 찰나의 신기루인지 판가름할 아주 잔혹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데일리 뉴스가 만들어낸 표면의 파도랑 그 구조적 리스크라는 심해의 해류,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분리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오늘의 핵심을 아주 완벽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쯤에서 이번 심층 탐구를 슬슬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브리핑 자료에는 숫자로 딱 적혀 있지는 않지만 이 모든 데이터를 관통하는 조금은 철학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란 이란 대통령의 그 말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전 세계 자산 가치가 막 수십조 원 단위로 출렁이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6년이잖아요. 글로벌 자금의 매수매도 버튼을 누르는 주체의 상당수는 더 이상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과연 진정한 의미의 펀더멘털에 투자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와, 그 질문은 진짜 오늘날 자본주의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아주 날카로운 화두네요. 현대의 시장은 초고도화된 자연어 처리 AI랑 퀀트 알고리즘들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네, 속도로는 인간이 이길 수가 없죠. 이 기계들은 정치인의 연설문, 외교적 수사의 미세한 단어 변화, 심지어 기자회견에서의 뉘앙스조차 밀리초 단위로 쫙 파싱하고 분석해서 기계적인 거래를 체결해버립니다. 인간이 모니터 보면서 이 발언이 평화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고민하기도 전에 알고리즘은 이미 4조 원을 사들이거나 팔아치우고 시장의 방향을 결정지어버리는 거죠. 0.001초 만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은 우리 같은 인간의 이성이나 기업의 어떤 장기적인 가치 분석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기계들의 그 텍스트 처리 속도 경쟁으로 변질되는 것 아닐까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우려입니다. 인간 투자자들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밤새 연구하고 기초 체력을 믿고 투자하는데 정작 시장의 가격은 종전이라는 명사나 어떤 특정 형용사에 반응하는 AI의 속도전에 의해 결정된다면 가치 투자의 본질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기술의 발전이 자선의 가격 발견 기능을 더 효율적으로 만든 건지 아니면 그냥 수십조 원짜리 초단타 단어 맞추기 게임으로 만들어버린 건지 시장 참여자 모두가 진짜 깊게 성찰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정보의 처리 속도가 인간의 인지를 초월한 시대에 개인이 시장의 노이즈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어떻게 재건해야 할지 묻고 있는 것이죠.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 달 동안 물속에 짓눌려 있던 거대한 비치볼이 다시 수면 위로 미친 듯이 튀어 올랐을 때 여러분은 그 비치볼에 기쁘게 훌쩍 올라타시겠습니까? 아니면 관망하실 건가요? 네, 아니면 그 비치볼을 다시 끌어내리기 위해 암약하는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의 손과 깊은 심해의 구조적인 리스크를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물 밖에서 롤러코스터의 레일이 단단하게 완성되기를 관망하시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선택이네요. 오늘 이 질문들을
여러분 스스로의 투자 원칙에 비추어서 꼭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막 쏟아지는 정보의 폭포 속에서 오늘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만의 명쾌한 통찰과 기준을 세우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시야가 더 넓어진 것 같네요. 이롭고 예리한 자료들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깊게 파고들고 넓게 내다보는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